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협의 호조로 인해서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투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동안 하나투어 우려가 많았죠. 바로 이렇게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매각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투어의 주가가 좀 고점이 아니냐라는 인식과 우려들이 좀 많이 커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업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좀 최근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이 하나투어와 키움증권과 MOU 맺은 대결과 함께 이 매각 가능성 희박함이 좀 부각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해서 여행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데, 이 중국 여기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차트를 저한테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좀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만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매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행업 자체가 올해 전망이 좋고 하나투어가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가 키움증권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신규 비즈니스 발굴 그리고 플랫폼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 MOU를 체결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 두 기업은 협약을 통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플랫폼 MAU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여기와 더불어서 부가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함께 이렇게 키움증권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키움증권과 MOU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면, 최근에 가장 우려가 많았죠. 하나투어 매각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IMMPE 특수목적 회사가 이렇게 하나투어의 지분을 좀 매각을 한다는 내용들이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을 저와 함께 보시면 이 프리미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약 2천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로 좀 측정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대류주의 인수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설사 이렇게 좀 매각 협정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매각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현재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투어를 인수하기 위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주면서 인수를 할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낙폭들 좀 현재 최근에 좀 많이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바로 저희가 실적적인 측면 봐야겠죠. 아무래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실적적인 기대감 좀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부각하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또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를 봤죠. 1분기 패키지 송출객 수 같은 경우에도 약 58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이 추정치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이 올해 패키지 송출객 추정치가 기존에 211만 명에서 228만 명으로 좀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유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달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많이 여행을 가시는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동남아로 이제 신규 노선 추가로 인해서 이 신규 추가 수요가 좀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송출객 추정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 중국이겠죠. 아무래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 현재 좀 중국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 출발 상품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지방 출발 상품 확대에 대한 내용과 중국의 여객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항공사들이 지방선 확대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하나투어도 이 지방 공항발, 이 출발 상품의 수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본다면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단체 여행이 재개된 중국 노선의 수요와 공급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나투어도 지방 출국 상품 수를 계속해서 좀 늘리면서 이 4월 15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2%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여기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중국의 여객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항공사들의 한중 여객이 641% 폭증을 했습니다. 유커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투어의 굉장히 중요한 중국에 대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좀 본다고 하시면 1월, 3월 한중 여객 추기가 641%나 좀 폭증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걸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약 7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제 1월, 2월, 3월인데요. 1월에 87만 명, 2월에 101만 명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이 3월에도 97만 명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1월과 2월은 좀 극성수기이지만 이 3월은 1월과 2월보다 좀 다소 이 관광에 대한 수요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한중 여객의 추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면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봤을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관광이겠죠. 이 관광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중년층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분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관광 노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투어가 중국의 상품을 확대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실적이 증가를 하겠죠. 이 실적이 좀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운수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항공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한국과 이 중국의 운수권 현황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수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운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서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운수권이 있는 지역만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수권 현재 상당 부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관광 노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관광 노선 탑승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일정 부분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30% 그리고 이제 40%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회복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 노선, 중국의 여행 패키지를 기점으로 하나투어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투어의 좀 긍정적인 면들 함께 알아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또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과거에 상승을 할 때 연기금에서 좀 큰 폭으로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도 좀 지켜보시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봤을 때 이제 기간에 좀 견조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 다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전에 이제 지지 저항을 봤던 구간대 그리고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대를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안착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세가 상승 추세 전환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수에 전환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저항을 받았던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 좀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 라인대에 진입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하방으로는 저희가 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대에서 진입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투어의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